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노생활 김생활입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같이 살면서 매번 출연 요청을 하지만은 정말 섭외하기 힘든 분이 우리 노생활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같이 나온 건가요? 오늘은 글레이신 에어맨을 또 한 번 특집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어맨은 저희 채널에서 올해 2월 22일에 처음 리뷰를 시작한 이래 2번 정도 특집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에어맨이 저희 채널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100만원 이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계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계를 3가지 꼽으라면은 세이코의 SKX 시리즈, 그리고 해밀턴의 카키 메커니컬, 글라이신의 에어맨을 꼽을 것 같습니다. 에어맨은 무려 롤렉스의 GMT 마스터보다 1년 빠른 1953년에 출시된 세계 최초의 멀티타임 시계였고,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 공군 파일럿들이 가장 선호했던 항공시계이기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왕복 미션을 여러 차례 소화한 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격 대비 스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스위스의 GMT 무브먼트를 채택한 시계 중에서 제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계이기도 할 거고요. 가격 대비 만듦새도 다른 모든 브랜드를 압도하는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맨은 저희 채널 입장에서도 관련 영상들이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효자 시계입니다. 김생활 씨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이기도 한 만큼 저희가 사심을 조금 발휘하자면 에어맨 시리즈만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편성을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에어맨은 정말 다양한 변형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가 고갈될 염려도 없고요. 기왕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변형을 다 다룰 때까지 달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채널에서 공교롭게도 다 케이스 지름이 42mm인 에어맨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에어맨이 대체로 러그의 형태 때문에 다른 42mm 사이즈의 시계들보다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손목이 가느신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종종 소외된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손목이 가는 분들도 시도해볼 만한 39mm 에어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6인치 손목에도 잘 어울리는 사이즈인데요. 물론 지금 김생활 씨가 차고 있는 42mm 사이즈의 에어맨도 같이 갖고 나왔으니까 모두를 위한 에어맨 특집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에어맨 전용의 5구짜리 토요오카 원목 시계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구는 에어맨으로 채웠는데 나머지 하나에 에어맨이 아니라 아쿠아리우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특집을 마련하면서 드디어 5구를 다 에어맨으로 채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편성하는 좀 작은 에어맨은 도착하자마자 노생활님한테 뺏겼습니다. 네, 그동안 에어맨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42mm는 제 손목에는 도저히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에어맨을 못 가지는 게 늘 아쉬웠는데, 마침 39mm 에어맨을 김생활 씨가 섭외를 해왔길래 뺏었습니다. 김생활 씨 팔이 뭐 10개쯤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계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차는데 혼자 에어맨 5개를 다 독점하는 거는 자원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신기한 게 에어맨이 좀 기능에 초점을 많이 맞춘 시계고 투박하고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여자분들이 한 번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노생활 씨는 어떻게 에어맨이 예쁘다고 생각하시게 됐나요? 에어맨은 처음부터 예뻐 보였어요. 여자분들한테는 너무 고를 수 있는 시계 옵션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분들은 되게 복장에 상관없이 캐주얼해도 드레스 시계를 같은 걸 차는데, 정말 원해서 찬다기보다는 여성용 시계가 메탈줄이나 가죽줄에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채택한 천편일률적인 시계밖에 없어요. 여성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복장에 어울리는 다양한 시계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자들도 투라치 찰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이보스의 여성용 다이버 시계도 좋았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맞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맨은 지금 한 달 약간 안 되게 실제 사용을 해보셨는데 실제로 착용해보니까 이 시계 어떤가요? 글라이신이라는 브랜드도 좋고, 또 에어맨이라는 시리즈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시리즈잖아요. 특히 제가 차고 있는 이 모델이 에어맨을 상징하는 화살표망의 시침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24시간 다이얼이 너무 독특해서 마음에 드는데요. 기능적으로도 편리하죠. 한국 시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곳의 시간을 계산할 때 12시간계로 보면 오전 오후가 엄청 헷갈리는데 그런 걸 착각하지 않게 해줘서 더 좋습니다.
해외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출장이 잦으신 분들, 롱디 연애하시는 분들,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뭐 직업상 비행기를 또 자주 예약하고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좋을 것 같아요. 에어맨 시리즈를 커플 시계로 추천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사이즈 옵션이 이제 다양해졌으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플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역사도 깊고 무브먼트도 좋으니까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써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커플 시계로서 강력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 표시 방식이나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합의해서 고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요즘 연인들, 저도 그랬고 김생활 씨도 그랬을 거고, 보통 연인들이 귀엽게 반지를, 커플 반지를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지는 뭐 헤어지면 재활용도 안 되고 그거 팔아야 돈 얼마 나오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사실은 없어지잖아요. 가슴만 아프지. 이별 후에도 상관없이 제 기능을 하는 시계를 커플 아이템으로 장만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어디 나갈 때 커플 시계로 에어맨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맛에 다 커플 시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채널 파트너인 애쉬푸드와의 협의를 통해서 할인 쿠폰이 가능한 다양한 옵션들을 섭외를 했으니까요. 이제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서 꼼꼼하게 시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모델은 39mm 사이즈의 GL0227과 42mm 사이즈의 GL0066입니다. 에어맨은 항상 같은 디자인을 퓨리스트와 GMT라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하는데요. 두 버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0227 같은 경우에는 퓨리스트 버전이고요. GL0229는 같은 디자인의 GMT 버전입니다. 시계줄만 커피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나온 GL0230 모델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 쿠폰 코드를 활용하셨을 때 이 시계들은 다 549.99불이 되고요.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은 80만원 전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GL0066 같은 경우에는 GMT 버전인데 같은 디자인의 퓨리스트 버전이 GL0140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리뷰를 할 GMT 버전은 품절이 돼서 같은 디자인의 퓨리스트 버전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 쿠폰 코드를 활용했을 때 GL0140의 가격은 479불입니다.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은 70만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계 다이얼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12시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듀얼타임 시계가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L0063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현재 오토매틱 버전의 에어맨들 중에서는 이 시계가 제일 저렴할 겁니다. 379불이니까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은 50만원대가 되겠네요. 지금 왼쪽에 있는 GL0066은 제가 예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심지어 리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GL0227만 애쉬푸드에서 리뷰용 샘플로 제공을 받은 것입니다. 제품 링크나 할인 쿠폰 등의 구매 정보는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구매를 하셔도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시간 표시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어떤 에어맨 시계를 고르시더라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니까 에어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퓨리스트는 1953년에 에어맨이 처음 출시될 당시의 시간 표시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시계입니다. 일단 일반 시계와 마찬가지로 시침, 분침, 초침에서 3개의 바늘이 존재를 하고요. 다만 시침이 12시간에 한 바퀴가 아니라 24시간마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한눈에 오전, 오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시간이 13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후 1시라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듀얼 타임 시계여서 별도의 시간을 하나 더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4시 방향에 있는 베젤 잠금용 용도를 풀면은 이제 베젤을 원하는 시간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젤을 표시하고 싶은 두 번째 시간대에 맞춰 놓고 4시 방향의 용도를 다시 돌려서 베젤을 고정을 시키면은 자, 지금 현지 시각은 13시 16분이지만은
내가 확인하고 싶은 두 번째 시간대는 20시 16분이겠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4시간계 다이얼이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적응만 하면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직관적인 시간 표시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바늘 하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GMT 시계에 비해서 메커니즘이 단순하고 잔 고장이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에어맨의 GMT 버전 같은 경우에는 1954년에 나온 롤렉스의 GMT 마스터가 보편화시킨 멀티타임 표시 방식을 채택한 시계입니다. 기존 시계의 시분 초침에 더해서 GMT 시침까지 4개의 바늘이 존재를 하고요. 이번에는 일반 시계처럼 시침이 12시간마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를 표현하고 있는 퓨리스트 버전과 비교를 하면 시침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대신에 GMT 시침이 24시간마다 한 바퀴를 돕니다. GMT 시침으로 표현하고 싶은 두 번째 시간대를 표시를 할 수 있고요. GMT가 이 24시간 표시에서 가리키는 방향이 두 번째 시간대의 시간인 거죠. GMT 시간은 3시 방향의 용두를 뽑아가지고 용두를 반쯤 뽑으면은 용두를 위로 돌렸을 때 GMT 시침이 한 칸씩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두 번째 시간대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다 맞췄을 때 용두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듀얼 타임 시계인 퓨리스트랑 다르게 GMT는 트리플 타임 존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세 번째 시간대는 4시 방향의 용두를 풀어서 이제 GMT 시침이 가리키는 방향과 세 번째 시간대의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을 하면은 4시 방향의 용두를 다시 잠궈서 고정을 하면은 베젤이 움직이지가 않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지 시각은 1시 17분인데 두 번째 시간대는 9시 17분이고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세 번째 시간대는 14시 오후 2시 17분이구나 이런 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GMT는 퓨리스트 방식과 다르게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간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맨 특유의 이 24개의 숫자가 표시된 24시간계 다이얼과 일반적인 GMT 표시 방식을 결합한 게 썩 직관적이지는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퓨리스트건 GMT건 나름대로 다 매력과 단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에어맨을 구매를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표시 방식이 GMT든 퓨리스트든 24시간계 오토매틱 에어맨의 무브먼트는 GL293이 들어가는데요. 앞에 GL이 붙는다고 해서 글라이신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같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글라이신에서 검수를 하고 로터를 바꿔 다른 셀리타의 SW330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에 시간당 28,800회 고진동 무브먼트 있고요. 1호차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8초입니다. 소음이 적은 양방향 로터이고 수동 감기와 해킹은 당연히 제공하는 무브먼트입니다. 먼저 GL0227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에어맨 18이라고 해서 2013년에 출시된 에어맨의 18번째 모델입니다. 등장 당시의 가격은 2,000불이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 떨어져 있죠. 가끔 이때 에어맨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국내 시계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글라이신이 다 죽었으니까 절대 사지 마라 뭐 이렇게 악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때 2,000불을 다 주고 샀으면 욕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럴 때는 대꾸하시거나 싸우지 마시고 마음으로 위로를 보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맨 18의 특징은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서 전통적으로 에어맨 시리즈를 상징하는 요소들은 오히려 키우거나 강조를 한 겁니다. 케이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길고 가는 러그가 더 돋보이고 에어맨 특유의 용두 2개는 오히려 크기가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이 작으니까 1부터 24까지의 숫자들은 더 빽빽하게 적혀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에어맨의 상징과도 같은 화살표 모양의 시침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39mm이고요. 러그 투 러그는 47mm입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도 착용할 수 있는 시계라고 앞에서 말해놓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서 당황하실 것 같은데 6인치 손목에 노생활씨 손목에 올라온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에어맨은 러그가 손목을 감싸듯이 이렇게 꺾여 있어서 내려와 있어서 실제 사이즈보다는 많이 작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체감상 케이스의 느낌은 39mm가 아니라 37이나 38mm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작은 에어맨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못 찰 정도는 아니고요. 요즘 빈티지 느낌의 작은 시계가 유행이니까 남자들도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에어맨의 사이즈가 36mm였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원조보다는 큰 겁니다. 남자분들은 평소보다 약간 작게, 여자분들은 평소보다 약간 크게 연출하고 싶을 때 선택하면 되는 크기라고 봅니다. 케이스의 두께는 200m 방수시계라고는 믿기지가 않는 10.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편이고요. 무게는 80g으로 무겁지는 않지만 또 아주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오토매틱 시계의 무게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분들은 좀 구매하시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그의 너비는 20mm이고요. 뒤로 가도 너비가 거의 좁아지지 않는 시계줄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은 시계줄이 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긴 시계줄이니까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생활시 같은 경우에는 6인치 두께의 6인치 굵기의 손목인데 구멍을 2개 추가를 뚫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인치보다 손목 두께가 더 얇으시다면 구멍을 더 뚫으시거나 아예 시계줄을 교체하시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비행 접시 모양의 길다란 작대기 러그를 박아놓은 듯한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과 케이스에는 폴리쉬와 브러쉬를 교대로 사용해서 피니쉬를 했습니다. 베젤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갔고요. 러그 정면에는 직선의 사틴 브러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그의 모서리나 케이스 측면 그리고 용두 부분에는 다 폴리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윤곽이나 피니쉬의 수준은 한때 고가의 시계였던 만큼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길고 가는 러그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면은 직선형의 각이 살짝 진 모습인데 옆에서 보면은 부드러운 각을 이루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케이스도 측면에서 보면은 곡선이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볼록하게 가운데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다른 에어맨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베젤 밑에 스프링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4시 방향의 용두를 다 풀고 베젤을 돌리려고 하면은 자유롭게 베젤이 돌아가는데요. 이 시계는 다른 에어맨과 다르게 베젤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8클릭의 양방향 회전식 베젤이고요. 뭐 클릭이 있다고 해서 딱히 사용하는데 더 좋거나 나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베젤을 돌릴 때 더 실체감 있는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브러쉬된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에는 음각으로 숫자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숫자들 안에 살구색이라고 해야 할지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할지 색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색상이 튀지 않을까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별 광택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코인 엣지는 정말 정교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 유리는 내부에 3중으로 무반사 코팅이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글라이신의 시계답게 무반사 코팅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모델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면 도명 시계 유리가 아니라 평면의 유리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다이얼은 검은색이고요. 옛날에 초창기 에어맨의 폰트로 엄청나게 많은 아라비아 숫자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24시 표시는 흰색으로 쓰고 밑에 분단위 표시는 초콜릿색으로 숫자를 써두었습니다. 빈티지 에어맨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흥분할 만한 디자인의 다이얼이고 읽기 좋은 깨끗한 다이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이얼입니다. 시분침은 시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로즈골드색의 폴리시된 시분침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시침 모양이 투박할 정도로 커다란 화살표 모양이죠. 뒤쪽에는 꼬리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이게 사실은 에어맨 시리즈를 상징하는 시침입니다. 서브마리너에 메르세데스 핸즈가 있다면 에어맨한테는 이 화살표 모양의 시침이 있는 겁니다. 12시 방향에는 글라이신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로고인 왕관이 초콜릿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에어맨이라는 글씨가 흰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나온 모델이라고 현행의 날개 로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요.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이라는 문구와 방수 성능, 월드 타이머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테두리를 두른 날짜창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납작함 그 자체고요. 무브먼트 안쪽을 관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로터에 코트드 제네브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로듐 도금과 함께 글라이신 에어맨을 상징하는 비행기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꽤 보는 맛이 있는 케이스백입니다. 용두의 액션은 글라이신답게 매우 좋습니다. 용두를 풀면은 뾱하고 용두가 튀어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수동 감기가 가능한데 이게 너무 수동 감기가 부드러워서 헛도는 느낌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많이 감긴 상태에서는 적당한 반발력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시계는 원래 수동 감기가 수동 시계처럼 쫀쫀한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두를 반쯤 뽑아서 날짜창을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 뽑으면은 해킹이 되고 시간 변경입니다. 분침은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너무 헐겁지도 않고 용두에 돌리는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글라이신의 명성답게 아주 적절한 용두 액션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다 조정을 했을 때는 쉽게 용두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글라이신의 야광은 전통적으로 부실한 편인데 요 에어맨 80는 다른 에어맨 시리즈에 비하면 아주 살짝 밝기와 지속력에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초콜릿색의 가죽 시계줄은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 스타일의 떡가죽줄이 아니라 파일럿의 제복을 연상시키는 흰색의 바느질이 들어간 단정한 느낌의 시계줄이고요. 적당한 두께에 촉감이 부드럽고 냄새도 괜찮은 가죽줄입니다. 버클도 대체형 만든 게 아니라 글라이신의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사틴 브러쉬가 들어간 피니시가 잘 된 버클이고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계줄이 너무 길어서 손목이 가는 분들은 구멍을 뚫어서 시계줄을 쓰셔야 하실 수 있다는 점 정도일 겁니다. 이 시계에 대해서 간략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맨 80는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운 균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맨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다 살리면서도 그걸 적절하게 현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39mm의 사이즈는 그동안 에어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한테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맨 시리즈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큰 주목을 못 받은 시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목을 못 받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GL0066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에어맨의 첫 번째 특집 때 다른 에어맨 시계 두 개랑 비교를 하면서 상세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품절이거든요. 다시 이 모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애쉬포드로부터 할인 쿠폰을 받아온 GL0140이라는 모델이 시간 표시 방법만 다르고 이 시계랑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앞에 리뷰한 에어맨 18이랑 다른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간략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2mm이고요. 러그 투 러그는 52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를 바깥쪽에서 재면은 50mm인데 제일 긴 부분으로 재면은 52mm가 됩니다. 러그가 길어서 시계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시계 역시 옆에서 보면은 러그가 급격하게 꺾여 있어서 오히려 다른 42mm 시계들보다 작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7인치 정도 두께가 되는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께의 경우에는 12mm인데 좀 아쉬운 건 에어맨 18과 달리 방수 성능이 200m가 아니라 100m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무게는 94g으로 사이즈가 커지면서 에어맨 18보다는 살짝 더 무거워졌습니다. 러그의 너비는 22mm이고요. 시계줄은 뒤로 갈수록 20mm로 좁아지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은 사틴 브러쉬로, 측면은 폴리시로 피니시를 해놓은 케이스는 앞서 살펴본 시계랑 사이즈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베젤에 들어간 숫자의 폰트가 많이 현대화가 되어 있고 색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련되기는 한데 살짝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베젤 밑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4시 방향의 베젤 잠금 용두를 풀고 나면은 그냥 아무런 반발력 없이 자유롭게 베젤이 돌아갑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커졌지만은 용두의 사이즈는 오히려 작아졌다는 게 에어맨 18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시계 유리는 내부에 3중 무반사 코팅이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는데 살짝 원만한 돔이 들어가 있는 게 다릅니다.
더블돔 형태의 시계유리이기 때문에 돋보기처럼 된다든가 하는 시각적 왜곡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에어맨보다 글라이신의 다이버 시계 라인업인 컴뱃 서브에 도트형 다이얼을 연상을 시킵니다. 숫자를 빼곡하게 적어두지 않고 짝수 단위로만 표시를 했고요. 시분침 모양도 빈티지 에어맨에서 볼 수 있는 화살표나 펜슬 모양이 아니라 세련된 주사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린트도 이런저런 문구들을 많이 적어놓지 않고 단순화시켜서 현대적인 세련미를 풍기는 다이얼입니다. 옛날 왕관 로고가 아니라 새로운 날개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도 다릅니다. 이번에 3시 방향의 날짜창에는 테두리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에어맨 특유의 빽빽하고 정신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다이얼이 됐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에어맨의 특징을 이렇게 많이 제거하고도 이게 여전히 에어맨인가 하는 질문은 남을 것 같아요. 케이스백 같은 경우에는 에어맨 18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의 로터에는 글라이신 특유의 장식이 들어간 케이스백입니다. 용두는 작아졌지만은 그립감은 나쁘지 않고 에어맨 18과 비교를 하자면은 용두 안에 들어있는 이 스프링의 반발력이 조금은 덜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용두를 처음 뽑았을 때 뾱하고 나오는 느낌이 덜 강력하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용두를 처음 뽑은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고 용두를 반쯤 뽑아서 위로 돌리면은 GMT 시침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아래로 돌리면은 날짜창을 조정할 수 있고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땐 시침이 돌아가고 GMT 시침이 시침과 적절한 거리를 벌리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맞췄을 땐 힘을 가해서 위로 돌리면은 부드럽게 용두가 들어갑니다. 글라이신은 용두의 신부분에 막 고무 패킹 같은 것도 넣고 그러면서 용두가 잠길 때 느낌 같은 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방수 성능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야광은 여기저기 꼼꼼하게 야광 도료를 바르긴 했는데 도료를 아끼기는 했는지 비실비실합니다. 야광이 그렇게 밝지도 않고 오래 못 가고 금방 죽는 것 같습니다. 가죽줄 같은 경우에는 에어맨 18에 들어간 줄이랑 소재가 거의 완전히 똑같은데요. 촉감이나 냄새나 비주얼 같은 것들이 거의 동일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색상이 검정색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이 시계줄도 줄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손목이 가는 분들은 별도의 구멍을 펀치기계 같은 걸로 뚫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총평을 하자면은 이 시계는 에어맨 순한 맛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에어맨에 비해서 세련되어졌고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뭔가 옛날 시계 같은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기존의 에어맨 시리즈의 거리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 시계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스의 형태나 시계의 구동 방식, 시간 표시 방식 등에서 여전히 에어맨스러움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에어맨의 골스 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타협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에어맨 시계 2개를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 가족들과 같이 차기에도 좋은 시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버전을 묶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